반갑습니다. BIM 기본 설계 11주차 수업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빛의 교회를 가지고 얘를 오늘은 렌더링을 한번 해볼 텐데요. 저번 시간까지 작업한 파일이 없는 사람은 제가 이 파일을 자료실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정확하게 자료실인가요? 강의 자료실이네요. 강의 자료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실습했던 게 그거였나요? 저기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이었나요? 그때는 그냥 클라우드 렌더든 뭐 렌더를 하니까 그 재료들이 막 적용이 된 채로 나왔었죠. 그건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재료를 미리 넣어놨던 거였고요. 일반적으로 레빗의 초기 상태에서는 그런 재료가 적용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분들이 지금 3학년 시기에 프로젝트를 뭐 렌더링해서 표현하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4학년 때든 5학년 때든 언제든 뭐 써먹을 때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히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는 뭐 전부 다 모든 프로젝트를 렌더링을 해라 라고는 절대 추천해 드리고 싶진 않고 한 컷 정도는 렌더링 된 컷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뽑는 회사 입장에서는 얘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렌더링 하는 방법을 한 2가지 정도, 시간이 되면 한 3가지 정도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레빗 자체의 렌더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저번 시간에 했던 이게 빛의 교회죠. 여기에 비주얼 스타일에 사실적을 하면 이제 실제 렌더링 된 모습과 유사한 뭐 품질은 낮지만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적을 하면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재료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땅에는 뭐 이런 식의 재료가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얘 노출 콘크리트 텍스처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이 실제 빛의 교회가 노출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번 시간에 봤었죠? 동영상으로 이런 식으로 노출 콘크리트, 안도다다오의 뭐 전매 특허 같은 방식이죠. 이런 노출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재료가 사실은 없어요. 노출 콘크리트하고 유리밖에 없습니다. 옆에 유리. 그래서 오늘은 크게 유리와 노출 콘크리트 뭐 이렇게 해볼 거고, 자, 우선은 또 이 프로젝트는 이게 좀 좋은 게 내부와 외부가 다 노출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재료를 적용하기 참 좋습니다. 네, 이제 내 외부가 재료가 다른 경우는 이 설정을 해줘야 돼요. 이게 상당히 까다로운데 일단은 하나로 이제 통일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외벽을 하나 선택을 해주고 여기에 유형 편집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구조에 보면 편집, 여기 편집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재료가 있어요. 재료. 기본벽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옆부분을 클릭하면 이 점점점이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여기에 조금 전에 보셨지만 점점점이 숨겨져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서 열어주시고 보면 여기에 이제 재료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우선은 있는 재료 한번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너무 많아서 모르겠으면 여기 보면 요 모두 옆에 보면 여기 필터 표시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목재다, 목재 패널 뭐 이런 거 있죠? 벚나무다. 얘 실제 모양은 렌더링 됐을 때 실제 모양은 여기 모양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이미지인 거예요. 다시 이미지를 클릭해 보면 요런 게 나오죠. 요런 애로 매핑이 됩니다. 근데 이 그림의 사이즈가 얼마냐? 254에 254. 자, 확인해서 한번 볼게요. 확인 하면 이렇게 티가 안 나죠?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나무결 모양이 보일 거예요. 이 옆벽은 아마 재료가 다른가 봅니다. 얘도 보면 기본 벽, 또 아까 했듯이 어디 있습니까? 목재, 벚나무였죠? 벚나무 확인 하면 이런 식으로 좀 확대해 보면 이런, 얘도 얘랑 다른 벽인가요? 얘는 180벽이죠. 얘는 250벽이죠. 얘는 380벽이죠. 그러다 보니까 각각 다 재료를 따로 넣어줘야 돼요. 얘한테는 뭐 다른 거 해볼까요? 얘는 벽돌벽 해볼까요? 얘 선택하고 유형 편집에 기본벽에 벽돌은 석조 직물 석조로 돼 있을 것 같은데, 석조 벽돌 있죠? 모양 보면 얘 실제 렌더링 된 모양은 이런 모양입니다. 확인 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자, 이 나무 이 재질이 너무 작아서 눈에 잘 안 띄니까 이 재질 자체를 키워 볼게요. 그래서 유형 편집에 벚나무 모양에 여기 보면 이미지 돼 있죠? 얘를 클릭해 보면 요 사이즈, 얘를 좀 키워 보면 요 사이즈가 254에 254란 말이에요. 여기 나오죠? 축척 견본 크기 254에 254. 얘를 키우면 렌더링 된 모습이 커집니다. 일단은 확인하기 위해서 한 10배 키워 볼게요. 얘 밑에도. 요게 사슬이 채워져 있죠? 그럼 얘가 변하면 얘도 같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가로세 폭과 높이가 동일하게 같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완료, 확인해서 보면 얘가 좀 더 무늬가 커졌죠. 아까보다. 그쵸? 조족도 역시나 똑같습니다. 아이고, 얘를 잠시만 요거 풀게요. 뷰 자르기를 풀게요. 자르기 영역 보기 풀. 그리고 재료 쪽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모양이죠. 여기 보면 방광택 니스라고 되어 있죠. 이 마감 상태입니다. 이래서 렌더링을 하면 여기가 약간 광택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마감 안함이라고 하면 무광택이 되는 겁니다. 세틴니스는 반광택보다는 조금 광이 없는, 광택은 당연히 광이 빛나는 막 반짝반짝 거리는 정도의 그런 애로 보이게 됩니다. 용도는 가구를 하든 바닥을 하든 크게 무슨 상관은 없어요. 크게 상관은 없고, 릴리프 패턴은 뭐 이것까지 그걸 뭐 건들고 할 건 아닙니다. 색조는
이게 지금 이 색이지만 여기에 내가 약간 붉은 색상으로 보여주고 싶다 할 때는 색조를 켜고 얘의 빨간색을 조금 이런 식으로 추가하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한번 적용해 볼까요? 시간이 버벅이죠? 이러면 마치 아까 그 나무판에다가 빨간색을 칠한 것처럼 지금 뭐 워낙 빨간색이 강하니까 나무 물개 모양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무 모양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빨간색 나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모양이 얘는 꼭 이렇게 매번 이 벽을 선택하고 유형 편집 들어가서 편집해야 되냐라고 하면 관리에 재료 여기 들어가도 됩니다. 여기 들어가면 벚나무 돼 있죠? 모양 색조 끌게요. 별로 안 예쁘니까.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중요한 거는 뭐 밝기 뭐 어둡게 약간 어둡게도 있고 밝게도 있고 다시 그리고 내가 여기에 요거 하나만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이 벽하고 이 벽은 똑같은 벽입니다. 이 벽도 380, 이 벽도 380.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재료를 바꾸면 두 개가 같이 바뀌겠죠. 벚나무 하지 말고 이번에는 뭐 해볼까요? 콘크리트 확인하면 얘도 콘크리트 이렇게 변하죠. 보면 얘가 입자가 너무 작고 반복적이다 보니까 멀리서 보면 꼭 이상하게 보이죠. 자, 내가 이 벽만 재료를 따로 뭐 하고 싶다. 얘도 380이고 얘도 380이지만 내가 어디까지 해야겠죠?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얘도 380 얘도 380이지만 얘한테만 다른 재료를 넣고 싶다라고 할 때는 유형 편집에 가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여기 보면 어디 있지? 잠시만요. 수정에 여기 있어요. 여기 페인트 요겁니다. 페인트. 그래서 얘를 선택해 주면 이런 식으로 재료가 쭉 나옵니다. 역시나 여기서 뭐가 있나 페인트 해볼까요? 페인트에 보라색 선택해 준 다음에 얘는 면 단위로 먹어요. 그러니까 얘를 클릭을 하면 요 면만 보라색으로 바뀌죠. 요 윗면을 또 클릭하면 아이고 탭키 눌려서 윗면을 선택하면 요 면만 또 이렇게 보라색 얘도 탭키 눌려서 요 면 선택하고 요 면만 이런 식으로 칠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취소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리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한데 얘는 우선은 무슨 유리를 썼는지 한번 볼게요. 탭 키를 눌려서 이 패널만 하나 딱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이 패널만 유리 패널만 유형 편집 들어가 보면 재료가 유리예요. 그쵸? 그래서 유리를 바로 수정을 할게요. 유리 여기 보면 모양 가보면 얘가 어떤 유리인지가 나오는데 유리는 좀 복잡합니다. 정보 열어보면 뭐 글레이징 돼 있고 글레이징 선명 그래서 녹색 하면 녹색 이런 식으로 약간 녹색이 띄는 회색 하면 약간 회색이 띄는 파란색 하면 파란색이 약간 반사율을 높이면 이런 식으로 밖에 반사가 높고 안쪽이 잘 안 보이는 유리장수를 높이면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유리장수는. 다음에 색조 똑같습니다. 색상을 뭐냐 뭐 빨간색을 넣으면
빨갛게 보인다든지 이렇고 우선은 그냥 확인할게요. 확인. 뭘 잘못했나? 왜 갑자기 파란색을 해서 그러나요? 유리 모양 파란색이 들어가서 그랬나 보네요. 반사율이 너무 높고 하다 보니까 좀 떨어뜨려주고 확인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 관리에 재료에 여기에 나오는 이 재료들은 좋은 재료는 아니에요. 이게 이미지가 되게 나쁩니다. 이렇게 해서 렌더링하면 상당히 조잡해 보여요. 자, 그래서 그나마 조금 더 좋은 거는, 자, 그리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재료가 여기 없다 라고 하면 여기 보면 라이브러리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산 탐색기를 열거나 닫습니다. 여기 보면 또 자료를 작성하고 복제합니다. 여기 보면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를 뭐합니다. 나오죠? 여기 보면 기존 라이브러리 열기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딱 눌러주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버전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아는 거랑 조금 다르네요. 자, 재료를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새로.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아이콘 재료를 작성하고 복제합니다. 돼 있죠? 얘를 눌려서 새 재료 작성 하면 요런 식으로 새 재료가 하나 나옵니다. 기본값 새 재료라고 돼 있죠? 얘를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지금 뭘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내가 만든 재료 이래 볼게요. 내가 만든 재료. 그리고 얘가 어떻게 보일 건지가 여기 나오고 렌더링 된 모양은 모양 탭에 있다 했죠. 그래픽이 아니라 모양 탭. 모양 탭에 있고 얘가 어떻게 보이냐는 여기서 결정을 해요. 이미지. 일반의 이미지. 여기다가 색상을 그냥 만약에 내가 빨간색 그냥 단순하게 빨간색이다 라고 하면 빨간색을 하고 확인하면 새 재료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아직 우리가 적용은 안 했죠. 만약에 이 벽에다 적용을 해볼까요? 그러면 유형 편집에 들어가서 편집에 벚나무 대신 새 재료 찾기가 힘들죠. 새 재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만든 재료였죠. 참 내가 만든 재료 여기 있죠. 내가 만든 재료 찾기가 힘들죠. 왜냐면 자, 내가 만든 재료의 ID 쪽을 들어갑니다. ID 여기 ID에 들어가면 클래스가 일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필터에 일반을 하면 4개 나옵니다. 내가 만든 거 이렇게 아시겠나요? 요 클래스가 요 필터에 얘랑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그냥 하나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하나 만듭니다. 그냥 추가 이런 식으로 적용. 그러면 필터에 추가라는 애가 나오죠. 얘 보면 내가 만든 게 딱 이렇게 나오죠. 그래픽. 자, 그리고 정하는 거는 모양에서 참 우리 이거 적용을 안 했죠 아직. 업데이트하는 중 이렇게 요렇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내가 구로 보기 싫으면 여기 보면 장면에 정육면체로 보겠다. 이렇게 정면체로 볼 수 있고 환경 상점과 이거 뒷 화면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별 차이는 없어요. 유리가 아닌 이상은 유리면 막 반사된 모습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여기 보면 장면에 얘를 만약에 벽으로 보고 싶다. 벽 이런 식으로 벽 확인 내가 만든 재료로 바꿨습니다. 확인해 보면 확인하면 빨간색 벽이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또 편집하겠습니다.
내가 만든 재료 모양에 이번에는 색상이 아니라 이미지를 넣어 볼게요. 이미지. 그래서 얘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애를 클릭을 해서 보면 이런 애가 나오는데 잠시만요. 자, 클릭이 아니라 우선은 이 레빗 안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불러와 볼게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여기 있습니다. 자산 탐색기를 열거나 닫습니다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새 재료 만들기 옆에.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얘를 열어주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재료를 하나 찾습니다. 엄청 많아요. 보면 모양 라이브러리에 쫙 금속도 엄청 많고 피지컬에 콘크리트 뭐 이런 것도 많죠. 콘크리트 보면 아마 스트럭처 여러분들은 이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스트럭처 이탈리아든 저편이든 네덜란드든 이런 건 다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되고 요런 것들보다는 요거 모양 라이브러리랑 요 오토데스크 물리적 렌더링 모양 맵소스 요게 두 개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콘크리트를 한번 찾아볼까요? 콘크리트 열어보면 현장 타설 있죠? 콘크리트 하면 여러 가지가 있고 현장 타설 하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또 여기 오토데스크 물리적 렌더링 모양 맵소스에 가도 콘크리트 클릭해 보면 콘크리트의 종류들이 쭉 나와요. 여기서 뭘 하나 해볼까요? 뭐가 예쁘려나? 요거 노출 골재 거침 얘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노출 골재 뭐였습니까? 아까 제가 노출 골재 거침 얘를 할게요. 여기 보면 요게 화살표가 있어요. 얘를 누르면 이 재료가 여기로 들어가집니다. 이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네. 다른 거 찾아볼게요. 요거 할게요. 요거 거푸집 작업 목재보드 얘 누르면 얘가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클릭을 해서 보면 이 이미지가 얼만큼의 크기인지가 나옵니다. 670, 550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550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아마 엄청 작을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확인하고 확인하고 확인하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너무 작죠.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안 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좀 작아 보여요. 그래서 이 이미지 자체를 좀 키울게요. 다시 유형 편집에 내가 만든 재료 또는 이렇게 안 들어가도 된다 했죠? 여기 말고 관리에 재료로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내가 만든 재료 모양 요 그림을 클릭해서 이 그림 자체를 한 2배 키워볼까요? 2배면 얼마입니까? 15,200인가? 1520인가요? 이렇게 해서 완료 확인해보면 2배 커졌죠? 그렇죠? 재질이 조금 더 커져 보이죠? 커 보이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아직 렌더링은 안 했지만 얘를 자세히 보면 지금은 렌더링이 안 됐기 때문에 얘가 지금 막 울퉁불퉁한지가 잘 안 보이죠. 일단 이 상태에서 한번 렌더링을 해볼게요. 지금 렌더링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한번 끊고 다시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 되는 동안은 조금 기다리도록 하고요. 참고로 렌더링으로 했고 높은 데 있죠. 해상도는 하면 그 상태로 했고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